제가 각각의 패널께 맞춤형 질문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식으로 오늘 패널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더 다양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먼저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중학교 박지현 중등과학부장님, 동양대학교 김호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동두천중학교 윤태숙 교감님, 전자기술연구원 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강정훈 센터장님, 신흥고등학교 박성갑 고등교육과정 부장님, 신흥중학교 조성우 학생, 신흥중학교 최명영 부장님, 경기도교육청 문현선 장학사님, 마지막으로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헌호정 본부장님이십니다. 배정된 시간이 30분 정도라서 한 분당 3분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각 질문에 대해서 3분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 3분 정도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좀 알차면서도 간결한, 어렵지만 알차면서도 간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좀 커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배분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서 미처 시간 관계상 해주지 못한 말씀은 다른 데서도 더 풍부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간결하고 알찬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흥중학교 박지현 중등과학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번에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와 AI에 대한 열망이 큰 중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 교육이 진행돼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동두천의 전문가라고는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아까도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아리 아이들을 인솔하여 다른 체험들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막상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본부장님 발표에서 생태계라는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동양대학교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직접 한다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동양대학교에서 이렇게 팀장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감사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큰 어떤 기회가 되었음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굉장히 다른 진로교육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교육과정 밖에서의 어떤 21세기를 살아나갈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어떤 모습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동두천에서의 교육기관들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올바른 진실된 진로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그 교육과정 밖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양대학교 김호림 교수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오늘 배부하신 그 브로셔의 2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 부분에 저희 동양대학교 AI 융합연구센터에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 대학교하고 인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디지털 AI 교육 네트워크가 마련될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방과후 수업 등으로 이번에 마련된 약 5억여 원에 약 200만 원 정도의 로봇 코딩 교보제입니다. 지금 보식을 썼던 그 교보제들이 보통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동두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강남 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그 교보제는 쉽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센터에서 제공했던 것은 이러한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하고 강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과 시의회의 많은 지원만 있다면 AI 코딩 봉사단을 통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뤄진 디지털 교육의 혁신을 한번 이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AI 코딩 봉사단의 단장으로도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이러한 열악한 지역 효율적인 방안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련한 지원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두천 중학교 윤태숙 교감님. 네, 두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동두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캠프를 실시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제 질문이 본부장님이 앞에서 너무나도 설명을 잘해주셔갖고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의견대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만족도가 너무너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좋은 관계로 꾸준하게 캠프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봤을 때 저희도 이렇게 학생들 한 걸 통계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재밌었나? 남학생 학교거든요. 남학생들만 있어서. 근데 거기에 의견이 97%가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교육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라는 걸 질문을 했을 때 매우 그렇다가 93%가 나왔으니 아이들의 만족도가 어마무시하게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을 여러 가지 했을 때 가장 제가 설문조사 중에 관심 있었던 중에 하나가 미래의 나의 직업 중에 AI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그냥 그냥 개구장의 아이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답변 내용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가상현실 전문가, 로봇공학 등등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앞으로의 나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수업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욱 우리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그럼 이 수업 중에 어느 게 제일 재밌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가상현실 VR과 자율주행 프로그래밍 등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만져보지 못하는 기구들을 2인 1조로 해서 이걸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실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동양대학교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고맙다라는 부분이 학년 발달 수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수업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냥 매일 엎드려 자는 아이도 꽤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만지고 보고 2인 1조니 주의 깊게 대학생 형 누나들이 주의 깊게 다가가서 쉽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서 아이들이 수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교과에서는 정말 보기 어려운 이론적인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만지고 보고 느끼는 실제적인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 중에 좀 수준 높은 아이들은 더 복잡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자바나 C 언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다는 더 앞으로에 관련된 욕심도 부려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었겠죠.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예요.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았다. 8시간 갖고 너무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게 뭐가 있나 꾸준한 고민을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기 중에 자유학기제나 동아리 등에 연결해서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고 지자체나 여러 분들의 관심을 좀 더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밴드라는 것이 저희 동두천 중학교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활동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주고 설명해주는 부분인데요. 역시 자랑 삼아 저희가 올렸을 때 댓글이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이 직접 학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수업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학교 역시 적극 칭찬을 받았고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그에 관련해서 깊게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그럼 이제 학교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교감쌤의 관점에서 이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보교과가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34시간, 1시간에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 가지고 이 수업을 하기라는 진행하기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최소 편집 시간을 주당 2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학교에서도 이거는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시수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제 제가 어제 그제 뉴스에서 들은 건데요. EBS 메타버스인 위캔버스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교과서가 아닌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가상 교과서에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 게임처럼 미션을 수행해가면서 학교 교과 수업 내용을 습득하는, 습득이 아닌 이제 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소 하니까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학교는 계속 교과서 위주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그 어마무시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적응을 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 교육청 관계자님이나 정부에서 많은 연수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해서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한테 지치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을 연수를 받아 체득하는 부분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기술연구원 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강정훈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연구소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AI의 인력 양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AI 교육 환경 구축 과정을 통해서 동두천 지역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특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한 질문에 많은 것들을 넣었는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AI 인력은 너무나 부족하죠.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다 재편이 돼 있고,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제 입사를 하면 재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현상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대기업으로 다 몰리는 상황이지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약간 현장 와서 보니까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저희도 여기 이런 열정에 옆에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대학을 서포트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저희 또 인력 수급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나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이런 인프라를 확대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만 해도 미국의 수많은 대학원 중심의 개발자들이 몇만 명씩 한 해 이제 양성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한국은 또 이제 공교육이 강하잖아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의 베이스를 탄탄하게 심어주고 기회를 많이 주면 또 기업과 연구소들이 이 대학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이 AI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더 잘 나가겠어. 사실 저도 아직도 사실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심장이 뛰어요. 지금 밖에 보시면은 페이스북이 만든 그 메타버스 그 글래스가 있거든요. VR 가상현실 디바이스가 전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쓰고 파리나 로마의 360도 컨텐츠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여행 와 있는 것 같네. 근데 이런 실감현실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바타가, 나 대신의 아바타가 AI 지능을 갖추게 되고, 학생들이 지금은 로봇을 현장에서 조정했지만 곧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AI 능력을 가진 아바타들이 나 대신 일을 해주고 돈을 벌어주고 정보를 찾아주고, 이런 마켓의 확대 기회가 굉장히 아직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 그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포화된 시장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5년, 10년 후에 올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받고 국가적으로 좋은 우리 인력이 되어서 큰 산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되게 기대가 되고, 앞으로 예산 확보도 잘 하셔서 저희 연구소 도와드리고 더 확대되고 인력 양성이 잘 되는 지역 발전에 또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캠프를 통해서 또 싹을 틔운 많은 디지털 인재들이 또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인 건 당연하고요, 국가적으로 멋진 인력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흥고등학교 박성갑 고등교육과정 부장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고등학교에서 이번 캠프 참여 후에 학교 특색 사업으로 학계 중에 동양대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 AI 집체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특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 특색 사업의 진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신흥고등학교는 2023년도에 학교 특색 사업으로 AI 교육을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알파고의 충격에서 굉장히 인류의 역사의 주도권이 AI에게 뺏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다들 있었을 텐데요. 근데 최근 아니지만 몇 년 전 기사 중에 2019년도 수능 문제를 AI가 풀어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AI 점수가 수학이 16점, 영어가 12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수학 공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응용력과 어떤 추론 문제에 있어서 인간에 비해서 아직은 AI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기사에 쓰여 있었고, 저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충분히 활용하면 AI 시대에 좀 대비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양대에서 방학 중에 소프트웨어 AI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과 함께 저도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3박 4일 동안 참여하면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였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역량이라든지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커다란 희망을 보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방학 중에서 끝나기엔 너무 아쉽고, 이 아이들한테 마치 영화의 예고편만 보여주고 영화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저희 학교는 1학년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AI 교육을 하기로 동양대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기 고등학교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한 학교죠. 전부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학년 아이들을 집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발견해야 될 그 시기에 AI가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 아이들이 법률가가 되든 마케팅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경영을 하든 꼭 자연 계열이 아니더라도 인문 계열에서도 충분히 AI의 어떤 활용 역량을 키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로는 일단은 3가지 테마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로보틱스하고 자율주행하고 VR을 이용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3가지 동아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지금 일단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 디지털 역량 강화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 좋은 교육 모델이 되어서 이 동두천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아울러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국도 그렇게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2023년도 신입생부터 2단위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2단위 수가 감소된 이유가 여러 가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뭔가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좋은 예시를 만들고 좋은 교육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패널 중에 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디지털 새싹 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신흥중학교 조성우 학생이죠.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초중고를 다녀야 하는 학생으로 고등학교도 나오실 거죠. 네, 동두천의 현재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와 AI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공교육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국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짐이 크죠? 네, 일단 캠프의 모든 과정이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코랩이라는 코딩을 이용해서 챗봇이라는 로봇을 조종하는 과정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이전에 그 EV3라는 로봇은 블럭 코딩을 이용한 것에 비해 챗봇은 이렇게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코딩을 짤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마치 로봇 공학자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심화되는 과정을 배우는구나, 다음 시간에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동두천과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저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동두천은 서울이나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서 교육 인프라가 정말 부족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AI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심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이렇듯 학생들 주변에 기회가 많은 것에 비해 동두천은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부족하고 단기적으로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재를 양성하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적으로도 격차가 많이 나는 만큼 동두천시 같은 도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와 같은 학계중 프로그램과 같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신다면 관심 있는 분야가 진로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 보니까 인문계에서도 탐낼 인재인데 이 디지털 분야에 이제 눈을 떴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신흥중학교 최명영 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캠프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쌤의 관점에서 이번 캠프 진행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무엇이며 또 지자체와 정부에서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흥중학교 교장입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같이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동양대학교 우리 이하운 총장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이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캠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헌호정 교수님, 김호림 교수님 늘 함께 오셔가지고 아이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홍인아 대표님은 하나하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리해 주셨고 또 그리고 학생들 지도로 서포트해 주신 우리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가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해서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학교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지금까지도 교육 환경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캠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뭐 팀즈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원더2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쌍방향 수업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잘 익숙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실로는 동양대학교가 저희 학교와 또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저희 학교가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 하나의 결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던져줬을 때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 정말 그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런 그 교육과정들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학교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학교 바깥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가능성들을 본 것이 결실이었습니다. 국가에다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앞으로 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AI나 소프트웨어 과정을 그 배제를 하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20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를 하면서 그 해설서에 보게 되면 AI나 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한 31번 정도, 한 47쪽 정도 되는데 한 3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AI나 또는 인공지능이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아마 중요한 어떤 그 키워드이고, 그게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입장에서 앞으로 이 AI가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AI를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이 AI를 교육하는 지금 이런 캠프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아이들이 도구로, 지식으로 이 AI를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수업에서의 직접 이 AI를 가져와서 어떻게 교육할 건가, 내 수업 시간에 AI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과정이나 평가,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학교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도 AI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자체나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서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도 이렇게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이 아이들의 그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하신 우리 모든 동양대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문현선 장학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AI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실무 장학사님으로서 소프트웨어 AI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동양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님하고 함께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아이들한테 가장 이제 필요한 적정 수준의 디지털 지능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러한 디지털 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AI, 소프트,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동양대학교나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시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AI 교육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육이 확장성과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체험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충분한 체험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아까 어떤 학생의 그런 인터뷰에서처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해안대학교에서 이 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해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라볼 때도 굉장히 선제적이고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는 아까 김승호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꾸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뭐 시청에서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특히나 대학이라든지 전문 기관들이 연계된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동두천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동두천에서 자라고 그리고 동두천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바탕이 튼튼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의 허노정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이 동두천향 소프트웨어 AI 혁신 교육체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우리 동양대가 감당을 해야 하는데 정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캠프를 진행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간도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겪어보면서 이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느낀 점은 이 방향성은 이렇게 명확하니 이걸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첫 시작이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이거를 이어서 또 지속될 수 있는 방안들이 물론 대학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 방향성에 공감을 한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고요.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한때 유행처럼 퍼졌는데 교육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처음에 신기한 경험을 하고 관심을 반짝 보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이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육 한 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작게 방학 중에 시작됐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기 중까지 확대를 할 것이고 이게 한 학교, 한두 학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지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게 되려면 시나 의회의 관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학생과 여건들 수준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한 타이밍에 가려면 굉장히 다양한 체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 생태계라는 말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한두 사람이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하면 이제 운동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움직이면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경선 전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말 적극적인 중요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시작점을 이제 중간 성과 발표라는 것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속적인 지원 확실하게 지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험들이 그냥 듣고만 말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자꾸 하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이런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동두천 연천 교육에 다 관계된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각자 계신 곳에서라도 여러 가지 한 가지 활동씩만 더 하면 올해 겨울 지나면 이제 여름이 되면 훨씬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또 제 시간 아직 좀 남았나요? 제가 시간 아까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총장님이 또
이렇게 이완 총장님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시간이니까 잘 쓰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을 잠시 앞으로 모시고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플로어에서. 그래도 마이크 혹시 모르니까 우선 마이크 전달 부탁드려요. 우선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정말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사실 이 소프트웨어 캠프를 작년 12월에 아마 나왔을 때 제가 주문한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베이스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딱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성과를 보니까 사실 그때도 제가 거기다 부차적으로 뭘 말씀드렸냐면은 실제 동두천의 초중고 학생이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쪽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실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중반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얻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아쉬운 거는 아까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속적인 교육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원래 선정이 되면 지금 3수째 들어갑니다. 그 보통 보면 4수를 한다고 그래요. 오수하는 대학도 있고. 근데 원래는 우리가 3수째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강정훈 센터장님 분명히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거는 지금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이 실적을 바탕으로 좀 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기 중에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하려면은 그런 부분 아까 지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학에서 한 역할이 분명히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 국정과제 85번에 보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대학이 여기 계신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합쳐서 하면은 좀 더 좋은 성과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천에서 동양대학교가 역할할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큰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특별 게스트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요약을 해보자면 이 동두천이 키워낸 인재들과 함께 동두천향 소프트웨어 AI 혁신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말들이 큰 씨앗이 돼서요. 동두천을 최고의 소프트웨어 AI 교육 특화 도시로 꼽힐 때까지 관련 토의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9분의 패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